언제나 돈 파는 가게. 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대표 사원 김강주입니다. 먼저 반가운 소식 함께 나누고 출발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마침내 부자들의 습관 버티는 기술 앞으로 3년 부자 되는 시간. 자, 이 책이 본격적으로 판매가 되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예약 판매를 거치고 오늘부터 모든 서점에서 실물 판매가 개시되었는데요. 지난 2주 동안 예약 판매로 구매해 주셨던 분들은 아마 내일쯤 다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니면 혹시 택배가 밀린다면 다음 주 월요일쯤 받아보실 건데요. 자, 이 책을 받으시면 먼저 한번 공부를 해 보셔야 됩니다. 예습. 왜냐하면 이제 7일부터 바로 이 책을 가지고 저와 함께 공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직 미처 구매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번 주말부터 가까운 교보문고나 또 동네 서점에 가셔도 아마 구할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동네 서점에 없다면 그 서점 주인에게 이 책 하나 갖다 놓으세요 하면 바로 갖다 놓을 겁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 책을 가지고 7일부터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 앞으로 3년 정말 변동성 많은 이 경제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공부해 볼 건데요. 자, 이 책 받으시면 먼저 꼭 한번 훑어보십시오. 아직까지도 인터넷으로 구매하시길 원하신 분들은 또 이 방송 말미에 인터넷 구매 링크,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같이 연결시켜 놓을 테니까 또 이 방송 통해서 링크 통해서 구매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7월부터 같이 공부하는 이 책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또 앞으로 3년을 잘 준비하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돈 파는 가게 주제는 이렇습니다. 폭풍전야의 경제, 폭풍전야의 주식시장입니다. 자, 어제 미국 주식시장 빠졌습니다. 오늘 한국 주식시장 빠졌죠. 또 오늘 그렇다면 오늘 저녁에 미국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지난주였죠. 월요일 날 크게 빠지고 화요일 날 또 크게 올랐습니다. 한국 주식. 또 그 전주에는 미국 주식이 또 크게 빠졌다가 또 상승을 했죠. 그때 제가 어떤 방송을 해드렸습니까? 경제위기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방송을 해드렸죠. 자, 지금부터입니다. 그때부터입니다. 이제 많은 변동성이 앞으로 우리 경제 그리고 주식시장에 밀어닥칠 겁니다. 자, 폭풍전야의 경제, 폭풍전야의 주식시장, 이 표현이 뭐냐면 왠지 불안합니다. 왠지 경제가 좋지 않으니까. 그런데도 주식시장은 계속 오히려 좋으니까 왠지 불안하죠. 자, 이 폭풍전야는 아주 조용합니다. 고요합니다. 자, 지금 요즘이 그런 때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제 불안을 느끼고 계신데, 자, 그렇다면 이 폭풍전야의 경제, 이 폭풍전야의 주식시장, 이것들이 거시적으로 좀 이제 큰 틀에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죠. 요즘에 최근에 이런 상황들을, 그 이야기를 오늘 드릴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길게 보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발작, 바로 급락, 급등. 자, 이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경제위기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 연장선상에 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고, 자, 폭풍전야의 경제, 폭풍전야의 주식시장. 자, 지금부터 함께 출발합니다. 자, 우선 미국 주식시장입니다. 폭풍전야인데, 자, 23일 어제 현지 시간이죠. S&P 500 선물에 대한 숏 배팅이 무려 30만 3천 건이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은 좀 전문적인 용어인데 그냥 정답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숏과 롱이 있습니다. 숏은 짧은 거고 롱은 긴 거죠. 롱에 배팅한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경제가 좋다, 좋은 쪽에 배팅한다 이 이야기고, 숏에 배팅한다는 것은 청산, 장기적으로 경제가 좋지 않다, 그래서 빨리 빼야겠다, 이쪽에 배팅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한다면 우리가 S&P 500 선물에 대한 숏 배팅이 30만 3천 건에 달했다. 23일 현지 시간. 이것은 이제 미국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에서 나온 이제 발표 통계 자료인데요. 자, 이 이야기는 시장을 굉장히 불안하게 보는, 폭풍전야 불안하게 보는 투자자들이 많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기록은 2011년 이후 무려 9년 내 최고치라고 합니다. 그만큼 시장에 지금 불안감이 팽배해 있다는 거죠. 누가 그러면 이 선물 숏 배팅에 참여할까요? 바로
투기 세력으로 통하는 우리가 헤지 펀드들, 기관 투자자들이 하락 베팅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 집단이죠. 이 기관 큰 전문가 집단들은 이제부터 주식 시장이 크게 빠질 거야 라고 해서 9년 내에 최고치에 달하는 하락에 베팅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이 선물 시장의 큰 손들, 이런 헤지 펀드들은 엄청나게 큰 손들이지 않습니까? 돈이 많으니까. 이 선물 시장의 큰 손들의 움직임을 보면 앞으로의 주식 시장 방향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2009년 3월 달에 그 당시에 이 헤지 펀드들이 숏이 아니라 롱, 즉 경제가 좋아질 거다라는 시장의 롱 포지션의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그 이후부터 뉴욕 증시가, 미국의 증시가 10년 이상 장기 강세장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과 같은 이 불안함은 폭풍 전야, 이 불안함은 2000년 닷컴 버블 때나 또 2007년 금융위기 직전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느껴야 되는 이 위기가 어떤 정도이다 라고 이제 짐작들을 하시겠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모든 주식이 비싸다라는 거죠. 모든 것이 비싸다. 특히 IT 섹터, 우리가 기술주를 중심으로 모든 주식이 비싸다. 특히 지금 이 가격은 주식 가격은 역사상 최고 수준의 밸류에이션, 즉 뭐죠? 기업의 실적이나 이 경제 펀더멘탈에 비교하면 이 역사상 최고 수준의 가격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최고치라고들 합니다. 자, 최근 2분기가 이제 마무리 직전입니다. 2분기니까 올해 2분기니까 4, 5, 6월, 지금 6월 달이 이제 마무리 직전인데, 이 2분기 종료 직전에 특히 연기금을 포함한 기관들의 차익 매물, 그동안 많이 벌었으니까 이것이 또 대거 쏟아질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대거 매물이 쏟아지면 그만큼 또 주식시장에도 충격이 불가피하겠죠. 저희가 이제 지난 며칠 전 주간 주식시장 전망에서 7월 위기설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죠.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지금까지 미국 경제, 실업률, 고용률 이런 등등이 거의 돈으로 막고 있었던 것이다. 실질이 아니라 돈으로 막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걷어지면, 돈이 걷어지면, 돈을 걷어내면 상당한 경제적인 실상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자, 그것들을 보게 되면서 엄청 경제 위기 충격이 커질 것이다 라는 것이 7월 위기설인데, 이 7월 위기설에 또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식시장에 연기금을 포함한 기간에 그동안 벌었던 매물들이 나오면 주식시장의 하락, 심지어 폭락은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최근 주식시장의 주체는 경제도 아닙니다. 기업도 아니죠. 즉, 경제를 보면서, 기업을 보면서 투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최근 주식시장의 주체는 누굽니까? 바로 미국의 연준, 그리고 개인이다라는 거죠. 자, 이 연준의 영향력을 보겠습니다. 지난 6월 10일이었습니다. 미국 이 FOMC 연준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 코로나로 인한 경제 충격이 생각보다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추가적인 금융 완화 정책은 그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엄청난 불안이 생기고 바로 그 이후 미국 주식이 5%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15일 날, 지난주 월요일이었죠. 월요일 날 그 여파로 한국 주식도 대폭락을 했죠. 그런데 바로 이제 15일 날 저녁에 또 이제 마이너스로 미국 주식시장이 시작하니까 그때 미국 연준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부실 기업들, 이 돈이 갈급한 이 많은 기업들, 이 개별 회사채를 직접 유통시장을 통해서 매입하겠다. 즉, 회사들이 발행하는 채권을 연준, 한마디로 미국 정부가 대신 그냥 사주겠다라는 거죠. 돈을 무제한 공급하겠다, 이 이야기와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더니 바로 15일 날, 그때부터 미국 주식시장이 상승하고 그 이튿날, 바로 그 뒷날 16일이죠. 한국 주식은 엄청나게 대폭등을 했죠. 자, 이것이 최근 주식시장의 주체가 경제도 아니고 기업도 아닌 바로 미국 연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개인에 대한 이야기는 이따가 할 것이고, 자, 그렇다면 이 미국 연준이 가지고 있는 이 종잣돈이 도대체 얼마일까? 지금 엄청난 돈을 푸르는데 더 풀 돈이 있을까? 자,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죠. 자, 미국 연준의 종잣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업에 대출하고 또 특별 프로그램을 통한 유동성 공급을 할 수 있는 규모가 무려 5조 달러. 자, 우리나라 원화로 6천조 원의 실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는 그렇다면 6천조 원의 실탄은 얼마만큼 썼을까라는 건데, 기업 대출 및 특별 프로그램, 자, 이 부분만 뭐 우리나라처럼 긴급재난지급 이런 거 아니고요. 기업에 관련된 대출 및 특별 프로그램으로 6천조 원을 실탄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까지 쓴 돈은 이 표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빨간 선 불과 0.2조 달러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현재 집행된 금액은 0.2조 원, 원화로 약 240조 원인데, 자, 6천조 원을 쓸 수 있습니다. 연준이. 이게 이제 미국 의회에서 승인된 금액입니다. 그 가운데 지금 불과 240조 원밖에 안 썼다. 엄청 세 발의 피만큼 썼다. 앞으로 미국 연준이 쓸 수 있는 실탄은 엄청나게 남아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연준의 돈 풀기는 언제까지 지속될까? 결론 이렇습니다. 기업들이 이 주식시장에서 스스로 자금을 조달하는데 문제가 없을 때까지. 무슨 이야기입니까? 경제가 좋아지고 주식시장이 튼튼해져서 기업들이 신주 발행, 자본 증자해서 이제 신주 발행을 하고 또 투자자들이 그 기업들이 발행한 주식을 투자하면 또 이제 기업은 유동성 공급을 시장에서 받을 수 있죠. 그것이 될 때까지 돈 풀기를 계속 하겠다라는 건데, 그 이야기는 곧 코로나 경제 충격을 이겨낼 때까지 돈을 풀겠다. 자,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경제가 엄청 안 좋고 코로나 재확산 이름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계속 튼튼했던 이유는, 올랐던 이유는 첫 번째는 미국 연준이다라는 거죠. 자, 연준이 얼마나 강한가.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개인 투자자하고 결합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6월 24일 바로 어제 미국 주식시장입니다. 어제 미국 주식시장 2%대 하락을 했죠. 하락을 했는데, 문제는요,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미국 1일 최대치, 지난 4월 달 최대치, 하루 신규 확진자 발생 최대치를 갱신했습니다. 무려 36,000명. 어디? 미국. 하루 36,000명. 지난 4월 달에 코로나가 한참일 때 그 1일 신규 확진자 수를 갱신했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 하락, 이것은요, 굉장히 방어를 잘한 겁니다. 지난 4월달 또 지난 3월달 미국 주식시장을 한번 되돌아볼까요? 그때 이 코로나로 인한 엄청난 두려움 때문에 뭐 7%, 8% 폭락을 했는데, 자, 지금 다시 재확산이 되면서 4월달 1일 신규 확진자 수를 넘어서는, 자, 이 지경에도 미국 주식시장은 이거는 불과라고 표현해야 되는 거죠. 불과 2%대 하락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자, 이것을 보면 다시 이제 미국과 한국의 주식시장의 매수 주체. 자, 매수 주체는 누구일까? 자, 이 미국과 한국의, 특히 미국 주식시장의 주체는 아까 제가 미국 연준이라고 했죠. 부양 정책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다면 미국과 한국의 주식을 사는 사람, 매수 주체는 누구일까? 자, 기관도 외국인도 아닙니다. 어디라고요? 바로 개인이라는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투자자들. 자, 이 개인 투자자들은 연준에 대한 굉장한 신뢰가 생겨 있습니다. 지금 몇 달 사이에 연준이 하는 것 보니까 신뢰할 만하다. 그리고 조금 전에 연준이 계속 발표하는 것 보니까 앞으로도 신뢰할 만하다. 즉, 계속 금융시장이 좋지 않으면 연준이 절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라는 확신이 이 개인 투자자들한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떨어져도 안 팝니다. 오늘도 뭐 주식시장이 많이 떨어졌지만 좀 이제 괜찮은 종목들은 의외로 떨어지는 지수에 비하면 매도 양이 그닥 많지 않더라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괜히 팔았는데 또 다시 오를까봐. 자, 이런 심리들이 있는 거죠. 왜? 지금까지 몇 달까지의 경험을 통해서. 또 오히려 많이 떨어지면 물타기 들어갑니다. 오늘도 개인들이 엄청 많이 샀죠. 기관과 외국인은 팔았고, 자, 이것이 지난 월요일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월요일 날 거의 뭐 기관 외국인이 팔자 물량을 엄청나게 쏟아냈는데 그것을 누가 다 받았습니까? 바로 개인들이 받았다라는 거죠. 자, 떨어져도 안 팔고 떨어지면 물타기 하는 이것은 바로 지난 몇 개월 동안 경험에서 생겼다라는 거죠. 정리해 볼까요? 경제는 엉망입니다. 맞죠?
코로나도 다시 재확산 조짐입니다. 그런데 연준의 의지는 아주 확고하다는 거죠. 또 투자 주식 시장의 매수 주체는 외국인도 아니고 기관도 아니고 바로 개인 투자자들이 주도하는 시장이라는 거죠. 물론 투자 심리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경제, 코로나, 또 많이 올랐다라는 부담도 있는 거죠. 그런데 시중에 정말 갈 곳 없는 돈이 엄청납니다. 또 개인 투자자들은 지난 몇 달 동안 큰 경험을 했습니다. 바로 연준에 대한 강한 신뢰. 연준이 강하게 개입하면 주식시장은 안 떨어지더라. 금융시장은 상당히 또 안정되더라. 연준으로 인해서 이런 경험. 그것이 곧 이제 신뢰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앞으로 계속 발작 많아집니다. 발작이 많아지고 즉 변동성이 커진다는 거죠. 이 변동성을 오히려 두려워하기보다 오히려 변동성을 즐기면서 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바로 7월 달부터 한다 이거죠. 급하게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기간 넉넉합니다. 다만 제대로 공부하고 준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자, 앞으로 3년 어쩌면 평생의 마지막 기회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준비하면 기회, 준비 안 하면 위기죠. 자, 돈 파는 가게가 함께 합니다. 자, 책 받으신 분들, 잘 훑어보시고, 또 아직 준비 안 하신 분들, 지금이라도 이번 주말에도 가까운 서점 또 가셔서 미리 한번 보시고, 다음 7월 달부터 제가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공부에 함께 참여하셔서 정말 앞으로 3년 이 변동성을 즐기면서 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또 돈 파는 가게 조금이라도 돈 되는 정보 배달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문의는 02-536-0153 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돈 파는 가게 1대1 채팅창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 성실히 답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